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배점이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을 보게 되면 1, 2, 3번 요 세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우리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그리고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쯤 차트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해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차트의 종류를 그림같이 이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생겼는데 지금 이곳에 차트의 종류를 보니까 지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차트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이곳에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꺾은 선형으로 변경할 거니까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찍어주고 거기서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목 확인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원본 데이터를 A3에서 A8번 그리고 F3번에서 F8번 요 영역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차트를 찍었을 때 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 연도하고 내재하고 요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지금 좀 차트를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8번 그리고 F의 3번부터 F의 8번 해서 이 자금률이 이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변경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고 있고 이곳에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선택을 찍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찍어도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이렇게 떴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곳에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이제 새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8번 셀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의 자금률이라는 거 요 F열 요 범위 요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본 데이터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차트에 지금처럼 자금률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요. 차트의 제목은 연도별 자금률 현황 이렇게 이제 쓰고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은 연도로 그렇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지금 우리 그림 봤을 때 우리의 가로축의 제목도 없고 차트의 제목도 없어요. 이걸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이 차트 요소 추가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넣어달라. 그때 이제 차트 위에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문제 제시한 대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똑같이 이제 제목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연도별 한 칸 띄고 자급율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써주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로축의 제목도 넣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축 제목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기본 가로 제목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기본 가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래쪽에 축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는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제목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우리가 연도라고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값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세로축의 값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부터 시작해서 50, 15, 20, 25, 30, 35, 40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을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세로축을 봤을 때 0%부터 시작해서 40%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퍼센트라는 요 단위가 붙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세로축을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세로축이 선택이 되면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축 서식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축 서식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 값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을 해서 %라는 기호가 붙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생깁니다. 그때 이제 우리 범주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 코드 우리가 쓰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다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라는 값이 이제 표시가 돼야 되니까 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라는 기호를 뒤에다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라는 기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식 코드 쓴 걸 이제 추가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형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축 서식창은 우리가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변경시킬 때 지금처럼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작성해 주고 우리가 추가 버튼을 눌러준다. 요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요 축 서식창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지금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세로축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세로의 주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 눈금선을 추가를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을 한번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눌러서 우리가 이제 눈금선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눈금선으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 기본 주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세로 주 눈금선 요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온 효과를 집어넣으래요. 이 네온은 파랑 8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 요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선택해 주고요. 차트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뜨죠.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둥근 모서리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둥근 모서리 이제 체크 표시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온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 네온 효과를 집어넣을 때는 두 번째 있는 거 요거 이제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네온을 집어넣을 거니까 네온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미리 설정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미리 설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네온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파랑 중에서 이제 8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이요. 자, 여기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제목이 뜨죠. 그때 이제 파랑 8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이 지금 요 아이콘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요 차트 영역 설정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 네온 효과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가면서 모서리도 전부 다 이제 둥글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5번까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지상 다 처리해 준 거죠. 그러면 내가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의 그림에 있는 그 차트랑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차트 제목은 똑같은지, 가로축의 제목은 똑같은지,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 그리고 범례도 우리가 변경한 적은 없지만 똑같은지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종류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 중간에 들어간 이런 주 눈금선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고 그리고 테두리하고 네온하고 이런 것도 싹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의 그림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크로 문제 풀어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B의 3부터 시작해서 D의 15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B의 3이다 그러면 창의성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15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점수 뒤에다가 이제 점이라는 글자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80 이상이면 빨강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높은 점수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를 다 붙이는데 80점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까만색으로 그냥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때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2번에서 G의 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G의 2번,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단추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높은 점수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높은 점수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에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거를 만들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을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그래서 요 단추라는 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고 우리 G의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의 3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우리 높은 점수라는 그 매크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높은 점수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높은 점수라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은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이제 확인 다시 한 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기록 중지가 떴고 아래쪽도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D의 15번 셀까지 이렇게 쭉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G표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점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색깔 없이 까만색으로 그냥 표시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맨 앞에다가 대괄호 먼저 열어주고요.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색깔 이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빨강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도 써야 되니까 대괄호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80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또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하고 색깔 이름을 다 썼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을 쓰면 되는데, 그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점수를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샵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를 이제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점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쓰는 거는 8점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8점 이상이 아닐 때도 써야 되겠죠. 8점 이상이 아닐 때는 이제 색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시 형식만 우리가 샵하고 쌍따옴표 묶어서 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 외에는 그냥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됐죠. 그리고 각각 이제 수치들마다 그 뒤에 이제 점이라는 글자가 싹 다 이제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매크로 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는 이 위에서 해도 되는 거고 아래쪽에서 해도 되겠죠. 해서 우리 위쪽에서 할게요.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눌러주면 매크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에 이제 우리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높은 점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면 지금처럼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2의 3에서 2의 15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3번부터 2의 15번 영역, 그러면 지금 이 총점들이 쭉쭉쭉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평균 이상이라는 이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 지상 보니까 셀 값이 평균 이상이면 글꼴 색을 표준색 빨강, 그리고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주황 이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그때 규칙 유형은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 요걸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요런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4번부터 G의 5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G의 4번이다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단추를 생성한 다음에 그때 텍스트를 이제 평균 이상으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평균 이상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단추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양식 컨트롤에 우리 첫 번째 이 단추요. 이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G의 4번부터 시작해서 G의 5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단추를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기록 단추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밑에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고 위에도 기록 중지하고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2의 15번까지 싹 다 이 영역을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새 규칙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새 서식 규칙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이요.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 요걸 이제 하래요. 그게 지금 이 위치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규칙 설명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글꼴색하고 채우기 색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초과라고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상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선택한 범위의 평균 이상의 값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 거고, 그때 이제 우리가 서식 버튼을 땅 하고 눌러서 서식 지정하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요. 서식을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서 표준색 중에 빨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은 표준색 주황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채우기라는 거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주황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또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할 때 아래쪽에서 할게요. 자, 기록 중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까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평균 이상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의 매크로를 싹 다 이제 작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밑에 문제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설정했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이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일반으로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총점에 들어있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제 설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조건부 서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이제 삭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주고 규칙 관리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거 그거 이제 우리 규칙을 선택을 해주고 규칙 삭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래서 규칙 삭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규칙이 이제 싹 다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조건부 서식 설정됐던 게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셀 포인터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높은 점수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평균 이상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확인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80점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샵 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있던 원래 점수를 출력해주고 점이라는 글자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80점 이상일 때를 써준 거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세미콜론 열어주고 그 외에는 색깔 없이 원래 있던 까만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때 샵 점이다 라고 해서 우리 원래 있던 숫자 값 뒤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있대요. 기타 작업 3번 시트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판매 현황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있네요. 자, 지금 이곳에서 다음 같은 이제 작업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판매 현황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단추를 지금 클릭해 보면 아무것도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도구로 먼저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판매 현황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CMD 판매 현황 등록 그렇게 나왔죠. 판매 현황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폼이 나타나게 할 건데 그때 폼의 이름이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죠. 이 폼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쇼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되돌아갈 거니까 이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선택한 거 우리가 이제 선택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추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판매 현황이라는 요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일단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H4번에서 IF8번 그 영역의 값들이 그랬어요. 우리 H4번이다 그러면 이 전산부터 시작해서 IF8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콤보 상자의 목록에 이제 추가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서라는 이 콤보 상자가 있죠. 이곳에 이 목록으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추가가 된대요. 추가가 되고 그리고 계약직 여부에 보니까 지금 예 아니오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아니오가 이제 선택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콤보 상자를 눌러보니까 콤보 상자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그리고 계약직 여부 여기서 이제 아니오가 이제 기본값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요 폼은 일단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해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폼이 실행이 되면 그렇게 이제 되게 해줄 거죠. 해서 우리 폼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프로젝트 탐색기에 있죠. 요 판매 현황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폼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한 거 떠요. 그때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유저 폼 클릭하고 떴어요. 근데 우리는 폼을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게 아니라 폼이 이제 실행이 되면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요거 이제 클릭이라는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저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이 우리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콤보 상자 이름이 지금처럼 CMB 부서라고 이렇게 문제에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MB 부서라고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이름 써주고요. 이곳에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로우 소스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H4번부터 시작해서 I의 8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한 줄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이제 콤보 상자에 이제 우리 행 원본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여부 중에서 아니요 요게 이제 선택이 되게 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니까 얘 이름이 지금 이곳에 OPT 아니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OPT 아니오를 이제 우리가 true 값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OPT 아니오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이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값을 뭘로 해달라? 우리 true 값으로 해달라.
그러면 이제 아니오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얘라는 거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이제 이 컨트롤의 이름은 opt 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opt 예 그렇게 써주고 점 value는 true다. 그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요거 동그라미 1번 문제 이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그때 판매 현황 등록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요 부서라는 요 콤보 상자 한번 눌러보자고요. 콤보 상자를 눌러보니까 지금처럼 우리 H4번부터 I의 8번에 그 영역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우리 콤보 상자에 이제 데이터로 쭉쭉쭉 나타났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계약직 여부요. 거기에 이제 아니오가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폼부터 실행 좀 시키자고요. 폼을 이렇게 이제 실행시켰을 때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때 이제 이 폼에서 우리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입력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사원번호다 부서다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다. 그 다음에 계약직 여부 이런 것들 이제 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곳에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이제 엑셀에 마지막 행 다음에 지금 6행이 되겠죠. 이 6행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폼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옮길 거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입력행은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 위에 2행이다 1행이다 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원 번호다 그리고 부서다 그리고 우리 판매 수량이다 그리고 계약직 여부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갖다 찍을 거예요. 찍고 나서 이제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사원번호 이곳에 이제 우리가 썼던 그 내용은 우리가 입력행 컴마 우리 1열에 A열에 들어가게 해주면 되죠. A열이 이제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D열이 4열, E열이 5열, F열이 이제 6열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원번호는 이제 1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서라는 곳에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값이 이제 우리가 입력행 컴마 2열에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매 수량이요. 요 판매 수량은 지금 이곳에 이 컨트롤에 입력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C열에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 이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계약직 여부요. 여기서 이제 얘가 됐든 아니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계약직 여부에서 만약에 이제 얘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때 계약직 여부에다가 이제 계약직하고 요 세 글자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고 만약에 아니오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빈칸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직 여부에서 이제 우리 얘를 선택했는지 아니오를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2% 물어보면 되겠죠. 2% 물어보고 그리고 얘가 선택돼 있다면 이제 계약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칸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계약직 여부에 대한 이 내용을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행 컴마 이제 4열이 됐든 5열이 됐든 이곳에다가는 판매 단가하고 이제 판매 금액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문제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얘랑 이제 판매 단가를 서로 이제 곱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를 이제 입력행 컴마 5열 이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단가도 이제 우리가 집어 넣어야 되는데 판매 단가는 우리가 폼에서 이제 입력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 판매 단가는 보니까 맨 마지막 지상 봤을 때 리스트 인덱스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래요.
우리 판매 단가는 우리 이 콤보 상자에도 들어있지만 문제에서 지금 우리 리스트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판매 단가를 지금 우리가 부서를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판매 단가를 이곳에서 가지고 와서 그 판매 단가를 이 위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서라는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찍으면 그때 만약에 전산을 찍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홍보를 찍으면 1번이 나올 거고요. 총무를 찍으면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2가 될 거고 영업을 찍으면 3이 되고 자재라는 걸 찍으면 이제 4라는 값이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나오겠죠. 그때 이제 A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1열이고 2열이고 3열, 4열, 여기가 5열, 그 다음에 여기가 6열, 여기가 7열이고 여기가 8열이고 여기가 이제 9열이 되겠죠. 그때 9열에 전부 다 이제 판매 단가가 싹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전산을 찍었다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0이 이제 나올 텐데 그때 우리는 엑셀에 들어있는 우리 4행 9열의 그 값을 이제 우리가 판매 단가에다 넣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를 구했을 때 그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니까 그때 전산이라는 요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행번호 위치가 이제 4행부터 시작을 하죠. 4행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 여기서 이제 구한 값 있죠. 이 리스트 인덱스를 구하게 되면 0부터 이제 4까지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올 텐데 여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행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왜? 어떤 부서를 찍냐 거기에 따랐을 때 행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걸 구한 다음에 참조행, 9열의 값을 이제 우리 판매 단가 이곳에다가 넣어달라. 입력행, 4열에다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리스트 인덱스를 쓸 때 더하기 4를 할 거예요. 더하기 4를 하는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전산이라는 이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인데 그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4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하기 4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이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입력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폼에서 입력이라는 단추 여기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입력이라는 단추가 있다. 그걸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입력행부터 잡자고요. 자, 우리가 입력행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A의 3번 셀이다. 요 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이다.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레지온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커런트 레지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로즈 카운트 써주고 우리가 엔터요. 이렇게 써주면 이제 입력행이 전부 다 이제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에 우리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옮겨야 돼요. 그때 이제 엑셀 잠깐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집어넣을 게 우리 사원번호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다시 들어가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구한 그 입력행, 1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사원번호, 이 컨트롤의 값을 집어넣어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요 컨트롤을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 컨트롤의 제목은 뭐요? 이름은 txt 사원번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 1열에다가 txt 사원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이제 값을 우리가 입력행, 1열에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 잠깐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열에다가 이제 우리 사원번호 집어넣고 2열에는 우리 부서명을 집어넣고 3열에는 우리 판매 수량, 4열에 이제 판매 단가요. 그 다음에 이제 5열에다가 판매 금액을 집어넣으면 되고 6열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약직 여부를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입력행, 6열까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집어넣을 거니까 지금 여기다 쓴 거 요거를 이제 쭉쭉쭉 복사 좀 해서 쓰자고요. 이렇게 이제 복사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 번호만 이제 2열이다, 3열이다, 4열이다, 5열이다, 6열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열에다가는 우리가 부서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 이제 부서는 요 콤보 상자에 들어있죠. 요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보면 그때 이제 콤보 상자의 이름은 속성창을 보니까 CMB 부서하고 그렇게 돼 있죠. 해서 우리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는 우리 CMB 부서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한 컴마 3열에다가는 우리가 판매 수량 이곳에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해서 요 컨트롤을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속성창을 보니까 txt 판매 수량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 사원번호가 아니라 이제 판매 수량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열, 2열, 3열의 값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4열의 값이요. 자,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는 뭘 집어넣을 거냐? 자,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판매 단가를 집어넣을 건데 그때 판매 단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쭉쭉쭉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판매 단가는 i열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참조행 컴마 9열의 값을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조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참조행부터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 참조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콤보 상자 이름이 아까 CMB 부서였죠. 그 CMB 부서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 우리 리스트 인덱스요. 자,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줘라? 우리 더하기 4를 해줘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참조행이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력행 컴마 그 4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은 우리 셀에 들어있는 값, 엑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이제 참조행 컴마 9열의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우리 판매 단가가 이제 입력행 컴마 4열에 싹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로 봤을 때 지금 판매 단가 여기까지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판매 금액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이렇게 계산해서 집어넣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거 좀 이제 써보자고요. 자,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온 다음에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판매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 그게 이제 들어 있겠죠. 여기서 위에서 이제 넣어줬으니까 입력행 컴마 3열에 이제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판매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이제 여기서 넣어줬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복사 좀 해서 계산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매 금액을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냐? 자,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행 컴마 3열에 들어있는 그 판매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컨트롤 V 다시 눌러서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있는 단가, 판매 단가를 서로 곱해라. 그 곱한 값을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 금액을 싹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로 잠깐 되돌아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판매 금액 여기까지 이제 계산됐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약직 여부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다시 되돌아가고요. 자, 우리가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이제 뭔가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건데 그때 이제 집어넣을 때 우리 opt 얘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이제 계약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아니오가 선택돼 있다면 빈칸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직을 출력을 하든 빈칸을 출력하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뭐가 선택된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f라고 열어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opt 얘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이제 값이 뭐랑 똑같냐? true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opt 얘를 이제 선택을 했다면 얘가 이제 true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true랑 똑같다면 이제 얘를 이제 선택했다는 그 뜻이니까 우리가 입력행 컴마 그 6열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약직을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라고 써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력행 컴마 6열 요거 쓴 거 있죠. 요거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if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opt 얘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true냐 opt 얘를 이제 선택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우리의 계약직을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니오가 이제 선택이 됐다는 그 뜻이니까 else로 찾아가서 입력한 컴마 6열에다가 우리의 빈 공백, 빈 칸을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한 컴마 6열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를 다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입력이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런 지시사항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처리를 다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죠.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단추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폼을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사원 번호요. 사원 번호가 지금 1, 2로 돼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 이제 3번, 3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부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전산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을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은 2개다. 그렇게 이제 찍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여부는 지금은 아니요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요 상태에서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사원번호 3번이다. 부서명은 이제 전산이다.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판매 수량은 이제 2개다. 그렇게 들어갔고 그때 이제 우리 전산을 이제 전산을 선택했을 때 그때 판매 단가가 85,000원이죠. 그래서 판매 단가가 이렇게 이제 85,000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우리 판매 금액이라는 거는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85,000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7만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약직 여부에서 아니오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 거 또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사원번호 이제 4번이라고 쓸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 전산이라는 거 말고 여기서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자재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판매 수량은 이제 1개다. 그렇게 이제 찍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계약직 여부는 이번에는 예로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력이요. 입력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4번이다. 자재다. 1개다. 그렇게 해서 4번 자재 1개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재라는 그 부서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판매 단가가 9만원이래요. 그때 이제 9만원 하고 이렇게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그렇게 계산해서 판매 금액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고 그리고 계약직 여부에서 제가 지금 방금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계약직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전부 다 이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을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이 폼이 그냥 종료되게 그렇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요 종료라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요 종료 단추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종료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글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그냥 폼을 종료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폼을 종료시킬 때 unload me 하고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다 했어요. unload me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요것도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가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종료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폼이 싹 이제 종료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프로시저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프로시저 이 코드를 아직 나는 다 못 외웠다. 그러면 이 코드 못 외운 거부터 일단 먼저 외우세요. 지금 우리 여기 프로시저 문제 봤을 때 동그라미 1, 2, 3번 문제가 있을 때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은 대부분 보통적으로 보면 다 쉽게 나오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롭게
우리가 폼에 있는 그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거나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폼에 옮기거나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코드를 이제 여러 줄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코드 여러 줄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형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만 알면 얼마든지 코드를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드 못 외웠다 그러면 코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함수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함수에서 이제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 프로시저 문제 이런 거는 다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코드 아직 못 외운 거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타 작업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얘네들도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